저는 고위험군이네요. 그렇죠. 우리 우창현 선생님은 고위험군이죠. 거기다가 네. 우리 우창현 선생님 술 좋아하나요? 코로나 저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안만 하시고 네네네. 있는 거고 다행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정말 사망률도 올리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확률도 이제 낮추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골다공증이 보내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릎이 많이 아픈데 골다공증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지, 허리 아픈데 이거 아닌지. 맞습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저기 아프니까 골다공증 검사 받아봐요 뭐 이런 분들도 있나 봐요. 근데 환자분들도 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골다공증 검사 받으러 왔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골다공증은 사실 골절이 생길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침묵의 살인자, 나중에 골절 때문에 이제 사망하신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아니면 뭐 소리 없는 뼈도둑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자기의 키가 젊었을 때 비해서 한 4cm 이상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 4cm는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 웬만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퇴행성 때문에 조금 줄을 수는 있지만 네. 4cm 이상이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관절이 있거나 손목이 있으면 부러져 버리면은 아프니까는 나 병원 가야겠다 아는데,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짜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네. 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이렇게 줄어들면 더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키가 젊었을 때 비해서 4cm 이상,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척추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우창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여기저기 아파요 가지고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은 골다공증과는 다른 설거지도 하시고 뭐 농사일도 하시고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연골도 닿고 또 뭐 척추 협착이나 퇴행성 변화 같은 네네. 무릎같이 아프고 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지 사실 골다공증 증상은 아닙니다. 네네. 골다공증도 물론 골절이 생기면은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전에는 증상이 없고, 부모님들 여기저기 아픈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또 검사 안 받아 보셨고 나이가 맞아요. 또 되시니까 네네. 이제 검사는 저희가 당연히 하죠. 네. 근데 마침 여기저기 아프셔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나이가 있으신 고위험군이니까 네. 골밀도 검사를 하면은 골다공증이 나오고 맞아요.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제가 해드리고 여기저기 아픈 건 제가 그쵸. 정형외과로 연결해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거죠. 그쵸, 제일 좋은 건데 그때 오해하시는 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통증이 맞아요. 좋아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금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네네. 사실 약효의 효과 때문은 아닌 건데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덜 아프다는 분들도 있지만, 우창현 선생님 말대로 사실은 골다공증 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통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또 골다공증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쵸, 병원을 안 오시면은 나중에 더 진짜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걸 이거 정말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 결과 수치가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되느냐가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고 폐경이 되면 누구나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골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의 고위험군, 어떤 요인이 위험한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골다공증은 유전력이 한 5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높죠. 네.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셨으면 우리 자녀분들도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고위험군이네요. 그렇죠. 우리 우창현 선생님은 고위험군이죠. 거기다가 네. 우리 우창현 선생님 술 좋아하나요? 코로나 저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안만 하시고 네네네. 있는 거고 다행인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제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술은 역시 사회생활 하는데도 좋고 하지만 적당히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술 많이 먹으면은 오줌 마렵잖아요. 화장실 가야죠. 그쵸, 갑니다. 화장실 갈 때 물만 빠져나가겠습니까? 칼슘도 같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술, 음주 같은 거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겠고, 담배 어디에 좋겠습니까? 담배가 뼈에도 안 좋습니다. 네.
또 여자분들이나 저도 그런데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뭐 하루에 한 3-4잔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이 없으면 2잔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사실 1잔 이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네.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2잔 이상 있으면 뼈에 대한 골밀도 검사 해보는 게 좋겠고 또 체중이 너무 마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죠. 네. 나이 드시니까 근감소증도 오고 너무 마르신 분들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저희가 봐서는 그냥 딱 좋은데 거기서 더 빼겠다고 네, 하시는 네. 분들 우리 뼈는 그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뼈는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중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걸었을 때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뼈에 자극이 많고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면 뼈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체중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뼈에 대한 자극이 약하니까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몸집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더라도 이제 지방 같은 게 있으면 좀 패딩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뼈밖에 없는데 너무 마르신 분들 넘어지면 또 바로 부러지겠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짜게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맵고 짠 음식들 나트륨 많이 먹으면 결국엔 소변으로 칼슘 낮아나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가죠, 그쵸? 네. 아. 저도 이 얘기하면서 좀 찔리는데 뭐 일단 뭐 짜야 먹지 않습니까? 그쵸. 맹맹하면은 사실 저희가 맛이 없죠. 네, 맛이 안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연세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 내가 뼈가 약하다 그러면은 너무 짠 음식 같은 건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짠 음식을 안 먹다 보면은 3주 이상 지나고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맛이 또 살아나니까요. 맛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 조금씩 변하니까 본인이 걱정되고 가족력이 있다면은 저도 조금은 신경 저 해야겠네요. 노력은 저는. 해야죠. 예. 그리고 또 뭐 실내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요새 뭐 비타민 D 결핍 같은 게 워낙 심하니까 또 너무 실내 생활 많이 하거나 너무 운동 같은 걸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뼈 나이, 뼈 건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햇볕 안 보고 일하는 환경에 평생을 살았다. 네. 그러면 고위험군이죠.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챙기지 않으면 뼈가 이미 골절이 생긴 다음에 이미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벌써 끝나?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네, 또 찔 게 있습니다. 뭐 그러게. 네, 오늘은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인데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특히 이용군에 속한다면은 의식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서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좀 그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 혹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라도 골다공증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영상 공유하고 말씀해 주시면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